이 OBV 지표는요, OBV라는 지표는, 제가 둘째 형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되게 중요시했던 지표 중에 하나예요. 첫째 형님은 MACD, 둘째 형님은 OBV, 셋째 형님은 스토캐스틱, 넷째 형님은 RSI,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다가 추세선을 갖고 오면서 이 OBV를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도 버렸죠. 공색의 매수법을 갖고 오면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OBV는 좀 중요도를 굉장히 낮춰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은 제가 이제 작전주 이해 과정에서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 분석이죠. 사실 이 작전주 자체가 심리를 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호가창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BV는 70이에요. 그래서 70일을 기준으로 70일이라는 얘기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이 20일이라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20일인 거고 과거에는 이 지표가 개발될 당시에는 주 6일제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70일 정도를 본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U마크가 있고 U마크는 아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슉 올라가는 게 이제 매집이고 이 D마크가 있어요. D마크는 분산을 나타내는 게 이제 D마크인 거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관의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 거고요.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은 사실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 거죠.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호가창을 딱 봤는데 비정상적으로 좀 많은, 과도하게 많은 그 물량에 주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만주, 끼케야 2만주인데 1290원에 걸려있는 물량이 7만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는 1, 2만주라는데 여기만 뭐 15만주가 이제 걸려있는 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물량을 걸어놓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 걸어놓은 거고, 지금의 차트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를 움직이게끔 강제화하는 거죠.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짠 것 뿐이고요. 그래서 호가창을 볼 때 좀 과도하게 좀 많이 걸려있는 물량들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10만 주 이상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종목은, 이 종목은 지금 작전 중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만 주라고 해봐야 10만, 100만, 1000만억, 한 10억? 억인가요, 그냥? 1억인가요? 뭐, 같은, 뭐, 그 정도 물량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물량이 이 종목의 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떠벌이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윗꼬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윗꼬리. 윗꼬리가 많다. 떠벌이가 개입돼 버리면. 그래서, 근데 그 떠벌이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밀이 유지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파형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막 그려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력 내에 어떤 마음이 급한 욕심쟁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긁는 형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기관 보유 수량으로 보는 거고요. 기본은 항상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테스트가 끝나는.
그래서 세 달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향후에 좋을 걸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좋을 수밖에 없으면 이쪽에 순매집이 일어나는 거죠. 쭉 그러면서 주가는 대세 상승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소형주는 중형주로 올라가는 거죠. 시총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OBV는 조셉 그랜빌의 법칙, 그 양반이 이제 얘도 같이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1963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개발된 당시에 70일을 봤는데 주 6일째였지 않겠느냐. 이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찰스 다우는 1900년 초죠. 그죠? 1900년 초에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증시 격언이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만 이해해도 돈을 번다는 거죠, 주식에서. 이 말 한마디만 이해를 해도.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이론은 무진장 많은 거죠, 이제. 데이터도 엄청 많은 거고. 그래서 OBV를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음, OBV는 결국에는 거래량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 자체가 이제 거래량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특정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출신이죠. 전문가야. 박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황우석 박사처럼 줄기차표의 1인자 뭐 이런 식의.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떠벌이야.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다니는. 주식도 좀 해. 상장사 대표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 근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는 월급쟁이야. 돈은 많아. 아니, 가난해. 좀 돈 좀 벌게 해주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 3,000개 종목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막, 좀 친한 친구가 이 주식 사, 그러면 또 사고, 그러다가 이제 피 보고, 지금 옆에 있는 형님도 그런 주식을 하나 들고 계시죠. 피 보고는 있지만 사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기, 중장기, 장기 투자의 이제 투자 지표인 거죠. OBV는 투자 지표. 매집이 일어나면 대세 상승할 거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매집을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 이제 매집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이제 주포고를 역할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 지표를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그런 보조 지표, 대표적인 보조 지표죠. 오비오비는. 그래서 어떤 증권사의 앱이든 아니면 이런 HTS를 쓰든 MTS를 쓰든 OBV는 다 있어요. 이 OBV 지표는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집을 나타내면 일반론이죠. OBV가 매집을 나타낸다. 그 얘기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3개월 동안 샀냐 아니면 팔았냐. 그래서 누가 사서 모아놨어. 그러면 향후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 보여. 3개월 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연동 테스트를. 근데 OBV가 매집되고 있어.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르니까 절대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종목은 미만인 종목 얘기를 하는 거죠. 2천억 미만인 종목에서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 보이고 OBV가 매집이 돼 있으면, 그죠? 3개월이죠. 3개월이 매집이 돼 있으면 그 종목은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반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보조지표는 100%는 없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전주 선도 세력을 이해를 할 때 OBV가 매집이 되냐 안 되냐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3개월을 보는 겁니다. 요 3개월.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매집이 끝나면 향후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뾰족 날리는 위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OBV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OBV 지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3개월. 근데 더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단위는 3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 돼요. OBV 지표를 볼 때는. 근데 뭐 1년, 뭐 2년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리스크가 크죠. OBV 지표는 그렇게 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주식은 항상 역대 차트를 그냥 보시고요. 역대 차트를 보면 선도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걸 먼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세력, 3차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선도 세력이 추가 매집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 이 매집된 물량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무조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분산이 일어난 거죠. 분산. 그죠? OBV가. 근데 이 분산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면 매집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OBV를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에 이게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인데, 이쪽에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 보이는 거고요.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 이후에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제 매집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사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이쪽은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중인 거죠. 이 주식이 얼마나 이렇게 이 위아래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OBV 지표는 3개월 지표죠. 그래서 이제 우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지금 여기가 16,000원 라인인데 8만 원 라인까지 거의 한 5배, 4배, 4~5배 정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5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죠? 6배? 근데 이 기간에 요 한 6개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 앞에 이제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도 어디도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작전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 2014년 1월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4월이고요. 요때 실적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투스. 컴투스 같은 경우에 2014년. 실적, 그냥 재무. 그래서 분기로 놓고 2014년 이제 2분기부터죠. 여기부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매출 증가세를 보면 100%가 떼어버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00%가 뜨면서. 근데 요 밑에는 몇 대죠? 요 밑으로는 100억, 200억, 200억에 20억이었어요. 근데 매출만 해도 두 배로 뛰죠. 이렇게 400억으로. 400억에서 800억으로 뛰고요. 그러면 뛰는 것 자체가 신급으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보면 5000%가 떠버려요. 시젠처럼.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10배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BR은 이제 5 이상으로 쭉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선도 세력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컴투스의 역대 차트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인 거죠. 이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산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역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고점을 잡고 이 오른쪽으로 쭉 내리걷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세 번째 고점을 잡고 쭉 내리걷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작은 6개월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이쪽을 잡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개월짜리가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은 여기죠. 그래서 이 6개월 저항선 돌파를 해버리면 얘가 알려주는 거는 하락을 멈추게 해주는 장대봉이 나오는 거고 저점은 얘가 된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잡히는 거죠. 기준점이 잡혀버리면 이 지지선을 그렸을 때 이 지지선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 이 6개월 저항선 돌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 돌파까지도 됐을 때 이 저항선 돌파가 될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단기 투자를 할지 스윙을 할지 아니면 뭐 단기, 중장기 뭐 이런 투자들을 할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 매매법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가 시작이냐 그 시작 포인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타트 히어라는 거죠. 여기다. 시작은 여기다. 그래서 그런 시작의 주요한 이 장대 양봉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런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그 전 단계인 거고. 그래서 이게 컴투스라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려고 이제 이 OBV보다는 좀 전에 이 저항선으로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MACD보다는 OBV로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두 개 지표를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선을 한번 넣어본 거죠. 그리고 추세선에다가 이제 실적도 같이 집어넣어 본 거고, 그랬더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진행했더니 승률이 높아지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컴투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론이에요. 기관이 이쪽에서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OBV로 확인을 해야 된다. OBV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파는 이 물량보다는 기관이 사는 이 물량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로 봤을 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이 팔아요. 지금 얘는 여기서는 이제 더 샀는데 사실 일반로는 팔기 시작하죠. 팔고 그 물량을 외인이 받죠. 외인이 받는데 이 기관이 파는 물량보다 외인이 사는 물량이 더 많은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OBV는 더 올라가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중형주는 이제 중대형주로 더 시총이 높아지는. 소형주는 중소형주로, 중소형주는 중형주로 이렇게 이제 계단 상승을 하는 그렇게 이제 종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시총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관이 사, 외국인이 사, 물론 좋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 쌍매수를 했거든요. 실제 여기가 이제 상장이 한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상장하고 나서 이게 지금 1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쌍매수를 했거든요. 쌍매수를 막 사고 있는데 기관도 사요. 이게 기관 차트니까. 기관도 이렇게 사고 있고 외인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수호 사건이 빵 터지는 거죠. 가짜 하수호를 썼다, 니네가. 그러면서 이제 점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 하한가였는데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짜를 썼다는 거는 공장장이랑 이제 실제 공급업자들이나 알지 일반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PBR이나 퍼나 또는 이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엄청 잘 벌고 있다라고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케이스가 있으니 몰빵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몰빵 투자의 위험성이죠. 그리고 성장주 투자의 굉장히 성장주 또는 몰빵 투자죠. 몰빵 투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종목이 내추럴 앵커텍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돈을 전액 몰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분산이 일어나는 기업들, 이 분산이 일어날 때 기본은 항상 제가 20% 정도 또는 30%, 20, 30%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을 가져오는데 이 20%의 주가 하락은 결국에는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 이게 이제 작전주들은 거의 일반론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음, 반토막이 난 주식은 최소 100%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제 100%이기 때문에 4배가 올라 버려요. 저점 기준으로는 4배 막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우량주, 성장주 기준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잡주, 개잡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론 얘기고.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를 40% 강제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2,900원짜리는 제가 최소 일단은 2배니까 최소 2배는 무조건 오를 거고 그러면은 6,000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6,000원이 된 거고. 이게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 앞에 테스트하는 게 연동 테스트 2번 했죠. 2번 한 게 보이고 여기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살짝 볼 수가 있죠. 그죠? 계속 파는 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만 또 막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또 막 짜글짜글짜글한 게 보일 거예요. KM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부스터도 이렇게 기관의 디지털 시험을 2번에 걸쳐서 3개월 테스트하는 과정을 딱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0101 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 아날로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연동 테스트 2번 정도 일어나는 모습을 부스터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부터는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음, 그래서 이제 음어집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OB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죠?